안녕하세요. 절세TV 윤나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저희 부동산 대책이 워낙 많이 나와서 간략하게 내용 좀 짚어드리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6.17 대책부터 하나씩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정대상 지역은 처음에 정책이 시행되고 지역이 선정된 이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대책에서는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그렇죠. 서울은 원래 다 들어가 있었고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일단 웬만한 경기도 지역은 다 들어갔다. 그렇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었는데 인천이 또 다 들어갔다. 그리고 물론 따로 빠지는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종시, 대전시, 청주 여기까지도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죠. 물론 이제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경기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는 예전에는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됐다. 그 일부 지역이 이제 볼 수 있는데 김포, 네. 파주, 뭐 가평, 양평 대표적으로.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놀러 갈 것 같은 지역. 그런 데들은 일단은 다행히 조정대상 그렇죠. 지역에서는 빠졌고요. 네,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곳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인천도 그 전 지역이기는 하지만 강화라든지 옹진 이런 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방이 좀 그치. 포함이 됐다. 보통은 이제 수도권이었는데 맞아. 지방인 뭐 대전 지역이라든지 청주의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세웠던 플랜을 조금 더 변경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 조정대상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사고 팔 때 약간의 제재도 가지게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약간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에 딱 선정되면은 여기는 앞으로 오를 건가? 약간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약간 의외였어요. 왜냐면 유성이나 뭐 이런 데들은 워낙에 좀 많이 들어봄직한 그렇죠. 지역인데 네. 대전이 다 들어왔다는 건 이만큼 대전이 앞으로 오를 가치가 있나? 라는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청주도 조금 의외시긴 해요. 그렇죠. 물론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송이나 오칭 이런데 사실 그 KTX, SRT 이게 지나다니는 오송에서 내려가지고 그렇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조금 더 호재가 있고 부동산이 뛸 것 같다. 이런 데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많이 선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으로 일단은 선정이 되면 사고 팔 때 조금 이제 제재가 많이 되시는데 대출 조금 어려워지실 거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대상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사실 이제 강남 쪽에 있는 그 주택이라든지 취득을 할 때 자금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 건지에 대해서 등기 넘어가기 전에 세무서보다 구청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봤었어요. 그쵸. 고액일 경우에는 대부분은 우리가 취득하기 전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넣었는데 이번 발표는 아예 금액까지 명시를 했죠. 그렇죠. 아니 예전에는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라든지 맞아. 조정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이 3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어디서 끌어왔다, 내 돈이 얼마고 어떤 주택을 팔았고 이런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라인데요. 이게 지금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그치. 경우에는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이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억 원 미만의 주택 살 때는 이런 거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이제 편법으로 그치, 증여를 그치.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가만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증여를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현금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억 미만은 현금 받아서 이제 작성을 한다거나 그건 됐는데 이게 또 한쪽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증여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거나 소유권이 넘어간다거나 이거는 과거에도 조금 복잡했고 지금도 여전히 복잡하긴 해요. 그렇죠. 요즘은 사실 세무서에서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훨씬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명의가 넘어가거나 등기가 힘들어요. 특히 뭐 부담부 증여 생각하신다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거나 했을 때 소득금액 증명원까지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가야지만 등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서는 금액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증여가 됐든 매매가 됐든 관련된 돈을 어디서 융통을 했는지 그렇죠. 대출인지 뭐 네. 예금인지 뭐 증여인지 그것까지 다 해서 백데이터로 해야지 전혀 무리 없이 등기가 넘어간다.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인 종부세 같은 경우가 너무 이슈기는 하죠. 사실 개인들도 종부세가 이슈여서 법인으로 많이 이제 전환도 하고 혜택도 많이 맞아요. 받는데 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법인에 대해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들만 해당되지만 제재를 많이 가한다. 어떻게?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그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산을 합니다. 거기서 6억 원이라든지 1주택자이면 9억 원을 차감을 해주는데요. 이 6억 원 차감을 해주는 게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당 6억 원씩 차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3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만약에 개인으로 하나 법인으로 두 개를 가지고 계시면 이게 이제 뭐 최대 18억에서 21억까지 6억 그렇게 그렇죠.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21억까지 되는 건데 이게 이제는 6억 원 공제해 주는 게 개인한테만 해주겠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6억 원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세율도 지금 종합소득세율이라든지 뭐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라는 거는 과세표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고 이제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세율 그걸로 단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예전하고는 다르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그쵸. 거예요. 이제 6.17 대책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상가로 취득을 법인이 하실 때는 괜찮은데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던 걸 뭐 법인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예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에도 사실상 부담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야 될 세금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지 세금이 우리 1년에 이제 많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야지 그나마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율도 뭐 오르고 그 6억 원 공제도 폐지가 되고 하는데 사실 또 하나가 있는 게 그거거든요. 양도할 때 그치. 추가 세율 인상된다는 거 이거는 이거거든요. 사실 조금 더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인세를 냈는데 추가로 토지 등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또 낸다는 거예요. 법인세율이 좀 낮아요. 10% 20% 이렇게 내는데 그렇죠.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이미 혜택을 주기로 한 거거든요. 나는 계속해서 임대를 하겠다. 막 8년 이렇게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뭐 5% 이상 인상도 못 시키고 이미 충분히 제재를 가하고 관리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팔 때 추가로 10% 과세하던 거를 20%더 과세하겠다면 결국 40% 가까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개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앞으로 만약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 진정하고 해보셔야지 세금 부담이 안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네, 6.17 대책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제재가 강한 게 주택에 대한 게 포커스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우선은 조금 더 관망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정책이 발표된 게 내년까지 조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뭘 할 수가 없어.
이걸 팔기에도 사실 애매하고 팔려면 뭐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다만 예전보다는 세금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더 되실 것 같으니 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6월 17일에 발표된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확대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택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플랜을 다시 짜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들을 좀 더 정리를 하셔서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지 어떤 거를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7 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